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전라남도가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사업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처음으로만 구성된 신안군이 주민들과 함께 탄소제로 섬을 만들기 위해 세계 생태수도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개막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모레 저녁 폐막식을 갖고 59일 동안의 전시와 행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지역 축제가 적자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22개 축제 가운데 수익을 낸 축제는 6개에 불과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낙후된 전남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도 건설 사업도 영호남 차별이 심하다는 질타부터 쏟아졌습니다. 영남은 4개 철도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된 반면 전남은 기존의 철도 건설마저 수년째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건설이 되고 어느 지역은 건설이 안 되고 이게 자꾸 지역 감정으로 되고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고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부담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포 순천간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여야 의원 모두 강조해 삭감된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목포와 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철도, 이것은 영호남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통합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여건 송수란 정부 단서에 잡혀 착수 시기도 가능 못했던 호남 고속철도 목포 송정 구간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감장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목포 송정 구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감에서는 또 지지부진한 요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과 전라남도의 낮은 재정 자립도, 지나친 부채, 4대강 사업 피해 대책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에서 열린 22개 축제 가운데 이익을 낸 축제는 6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서 열린 축제 가운데 수익을 낸 축제는 곡성의 세계 장미축제, 한평나비축제, 순천만 갈대축제와 강진 청자축제, 목포 해양축제, 장흥 정남진 물축제 등 6곳이었습니다. 이들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들의 경우 대부분 수익을 내지 못했고, 특히 이들 22개의 축제 개최를 위해 140억 원이 투입됐지만 수입액은 17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모레 폐막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모레 저녁 6시 30분부터 2013 디자인 비엔날레 폐막식을 갖고 59일간의 전시와 행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거시기 머시기를 주제로 지난 9월 6일 개막한 디자인 비엔날레는 공공디자인과 쉽고 착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디자인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환기시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취업의 문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욱더 좁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공직사회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올해 합격한 광주시 새내기 9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입니다. 전체 48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도 신규 여성 공무원 비율은 최고 60%를 넘기도 했습니다. 한 자리 건너서도 여자분이고 한 자리 건너서 여자분이고 하셔서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여성 강세 현상은 교육 분야에서 더합니다. 최근 3년간 초중고교의 신규 여교사 비율은 70%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성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이 많지 않은 데다 상대적으로 공직사회가 열린 채용을 하면서 여성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령이나 학력, 철폐 등을 통해서 그런 게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넓은 기회 쪽으로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분야에서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었습니다. 군 복무 등 시험 준비에 제약을 받는 남성들은 과거의 군 복무 가산제처럼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라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학업을 놓고 다시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취업 문이 좁은 민간 분야와는 달리 공직사회는 여성 공무원 전성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본격적인 취업 시즌을 맞아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합격 소식에 목매 있을 텐데요. 이 지역 대학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서 올해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 청년 고용센터. 올 하반기 취업철을 맞아 상담이 한창입니다. 새로운 고객층이 이런 쪽이 있는데 이런 쪽을 발굴하는 일을 내가 입사 후에 하고 싶다 이렇게 던져줘야.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봤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랑 전문가 선생님께 생각하시는 게 다를 수 있어서 좀 조언을 얻어보자 이게 좀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장지영 씨는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일을 하다가 지금 다시 공무원 준비하려고 왔거든요. 지역 대학의 여학생들은 취업이 남학생들보다 더 어려워 특정 분야에 몰리고 있습니다. 취업을 막상 하더라도 수명이 되게 짧잖아요. 막 애 낳거나 결혼하면 이제 압박도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해봐가지고 저도 공무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반기 대규모 신규 채용을 앞두고 대학마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면접에서 잘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하는 그 면접 스킬에 관해서도 좀 교육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의 전문대와 4년제 대학, 대학원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올 취업 통계를 보면 광주의 평균 취업률은 58.1%로 전국 평균 59.3%보다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국립대인 순천대와 전남대, 목포대의 취업률은 40%대로 사립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으로 진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도권으로 진출하기에는 경쟁력이 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섬으로만 구성된 신안군이 주민들과 함께 탄소 제로 섬 만들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이 같은 내용으로 한 3개의 생태 수도섬 선포식을 가졌는데 정부와 자치단체도 적극 지원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생태도시로 유명한 독일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70년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대신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 소수력 발전 등으로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태도시에 섬 주민들이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신안 도초도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서명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추진위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40명의 생태체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좀 향상되게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폐교를 매입해 섬 방문자 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2017년까지 120억 원을 들여 도초도를 세계 생태수도 섬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기념해 세계 생태수도 섬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자연 생태를 보존하고 자연 생태를 보존하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 세제로 나가는 그런 사업. 세계 생태수도 섬 사업은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 안전행정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선정한 향토자원 베스트 30선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양림동은 기독교 선교기념 유적과 김현승 시인 시비, 수피아여고 등의 근대 역사문화 자원 등이 풍부하고 이장우, 최승효 가옥 등과 같은 전통문화와 음악가 정율성, 정추선생, 소설가 문순태, 극작가 조소혜 씨 등의 문화자원이 풍부해 향토자원에 선정됐습니다. 이정재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 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 선거구별로 한 석 이상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광주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광주 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광주 도심 하천 생태보건사업,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적합한 문화예술사업 지원 등을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희생자를 홍어 택배로 희화화해 광주 시민과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 회원이 사법부의 심사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전사모 회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은 직후라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당시 전남 도청 앞 집단 발포 때 숨진 중학생 아들 김완봉군을 안장하며 오열하는 어머니. 5.18의 비극과 유족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지만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에게는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홍어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로 빗대 표현한 이 게시물은 유족은 물론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뭐라 할 수 없이 화가 났죠.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자기 가족한테도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지난 6월 5월 단체의 고소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문제의 사진을 합성한 20대 남성을 찾아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고소된 나머지 8명의 종편방송 출연자와 일베 회원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시한부 기소 중지와 기소 중지했습니다. 시한부 기소 중지의 경우 주거지 관할 검찰이 수사를 대신 의뢰한 만큼 해당 지역 검찰이 수사 결과를 보내오는 대로 곧바로 수사할 것이라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한 남성 1명에 대해서는 벌금 정도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며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법원이 5.18 북한군 투입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와 전사모 회원들에게 무죄를 잇따라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손해배상을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오늘 낮 12시에 광주지법 204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일 협정을 내세워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을 지난해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이 강제징용자들 손을 잇따라 들어주면서 광주지법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고법은 당원 행사에서 경품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준호 전남도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위 유지형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개최 전 관할 선관위에 문의해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선거법을 어느 정도 준수하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광주 유흥가 일대 마사지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취업한 중국인 4명과 태국인 8명 등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적발된 외국인 12명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와 함께 이들에 대한 법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 마사지 업소 등의 불법 취업을 안선한 조직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료 택시 운전기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52살 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광주역 앞에서 동료 택시 운전기사 43살 한모 씨가 자신이 잡은 장거리 손님을 더 싼 택시 요금을 제시하며 낚아채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둔 둔기로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만원버스 안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43살 백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쯤 광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21살 김모 씨의 가방에서 현금 25만 원과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옛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교량의 재개통을 위해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섬진강 번역의 공생발전을 위한 것인데 보수 보강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해서 재개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을 가로질러 광양과 하동을 잇는 폭 11m, 길이 524m의 옛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교량. 바로 옆에 새 교량이 생기면서 21년째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교량을 다시 개통하기 위해 광양시가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민 안전 진단에 착수했습니다.
사업비는 광양시가 70%, 하동군 30%의 비율로 부담했습니다. 광양시는 안전진단 결과 교량 재개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량이 재개통되면 자전거 도로와 지방도 그리고 하동지구 해변 도로와 평면 접속이 가능해 다목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 교량을 보수 보강할 경우 지방도와 섬진강 해안도로 평면 접속이 가능하여 양 지역 간 공생 발전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제는 100억 원의 사업비 확보입니다. 사업비를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해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만 계획 변경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경남도 등과 복잡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량 재개통은 정부가 현재 용역 중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기본 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최종 반영 여부가 남아있지만 동서통합지대 사업으로 확정되면 안전진단으로 첫밥을 내디딘 교량 재개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주시청 문화광장에 오는 12월 21일 스케이트장이 문을 엽니다. 3억 원이 투입된 스케이트장은 가로 30m, 세로 60m 규모로 지어지며 시청 광장 전체 면적의 4분의 1가량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12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스케이트장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요금을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정지원단체 희망나무와 조선대학교 병원이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베트남 소녀에게 의수를 제공했습니다. 희망나무와 조선대 병원은 지난 7월 베트남 현지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손이 절단된 베트남 소녀 13살 단중량의 재활을 돕기 위해 의수를 전달했습니다. 또 단중량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물리치료와 종합검진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대입 수능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수험생을 119 구급차 등으로 시험장까지 데려다주는 119 이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오는 6일까지 119나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기아차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2014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일인 오는 7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수험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사장에 실어다주는 봉사활동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권과 전남권 등 총 6개 권역으로 나눠 모두 25지점에서 직원 300명이 고3 수험생들을 태워 나릅니다.